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의당이 호남에서 제1야당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분당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의당 대신 민주당과 경쟁할 대안정당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려진 아기인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20대 여성은 사회적 편견과 아기 아빠의 외면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지원 정책이 있지만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정서적인 고립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인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정의당이 호남에서 제1야당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방의원 한 명도 없는 정의당이 목표를 이렇게 높여 잡은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정의당의 나경채 광주시당 대변인이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경채 대변인은 노동이 당당한 청년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젊은 표심을 적극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빛거울에서 가장 빛나야 할 존재인 청년들에게 무채색 미래가 아니라 청춘의 빛깔을 돌려주기 위해서 출마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에서는 첫 번째인 출마 선언에 이정미 대표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의당이 호남에서 제1야당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분당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의당 대신에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대안정당이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총선 광주 시민의 정치적 선택은 틀리지 않았는데 신중히 골라잡은 도구가 알고 보니 불량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도구를 새 도구로 갈아 끼워야 합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3인이나 4인 선거구를 늘리면 정의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도 깔려 있습니다. 이처럼 호남의 정치 지형이 달라지고 선거구 개편 가능성이 생기면서 정의당과 민중당 등 진보 정당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인물들을 충분히 발굴해서 내놓아야 한다는 만만치 않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만든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이 창당대회를 갖습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은 오늘 광주 김대중 센터에서 시당 창당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민평당은 오늘 서울과 경기, 전남과 전북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 다음 오는 6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후보도 전략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함에 따라 광주와 전남에서는 최대 4곳까지 전략 공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당헌 당규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는 1곳, 전남은 3곳까지 기초단체장 후보를 전략 공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전략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에 대해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광주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도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기온을 유지하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다만 주말에 북쪽에 찬 공기가 몰려 들어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눈 소식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광주에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 서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남 11곳에서도 계속해서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보이면서 시야가 탁 트여 있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의 양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기 정체로 인해서 오전에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영하 3.5도, 화순은 영하 8.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장성 4도, 담양과 화순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은 현재 영하 8도, 구례가 영하 8.1도로 아침에 보온 신경 쓰시고요. 보성은 4도, 광양 7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엄동설원 속에 신생아를 유기한 사람을 잡고 보니 아이를 발견했다던 친모가 벌인 자작극이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었죠. 친모는 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걸까?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려진 신생아를 구했다는 여대생의 미담이 친모가 벌인 자작극으로 바뀐 안타까운 사정.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던 친모는 임신 기간 가족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펑퍼짐한 옷을 입는 등 말 못할 고통을 혼자 참아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양수가 터져 아이를 낳은 뒤 자기 손으로 탯줄을 잘라야 했고 아이의 존재를 묻는 가족에겐 당황해 주워왔다고 둘러대야 했습니다. 부모에게 질타를 들을까 두려운 데다 남자친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고립감이 자작극으로 이어진 겁니다. 몰랐으니까 이렇게 얼마나 가족하고 앉지 뭐 이것저것 물어요 지금 많이 했어요. 놀라가지고 저녁때 전화 받고서는 지금 안 왔으면 이렇게 놔뒀겠어요. 휴학한 상태에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경제적 부담,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따가운 시선 탓에 친모는 자신만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그 전에 남자친구하고 사이가 좋았다면 같이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할 입장이라면 낙태를 택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봤겠죠. 사회적 편견에 남성의 외면에 말조차 못하고 이렇게 홀로 출산하는 미혼모는 지난 2015년 전국에 2만 4천여 명, 광주 전남 지역엔 2천여 명이 있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미혼모 지원책들에 대해 또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에 대해 현장의 미혼모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그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과 연락이 끊긴 남자친구. 22살 김모 씨는 가족들에게 들킬세라 옷으로 몸을 가리며 만사까지 일을 했습니다. 산부인과에 혼자 걸어 들어가 아이를 낳았고 지금도 육아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기가 진짜 새벽에 아픈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여기서 아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차도 없고 남들은 아프면 애기 아빠 운전해서라도 가는데 미혼모들은 홀로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는 것도 힘겹지만 따가운 시선이 가장 상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남편이랑 같이 오는데 여자가 산부인과에 혼자 오면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배 또 불러가지고 오면 그런 시선도 그렇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육아 분담이 안 되니 쉽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생활고란 너무나 가까운 단어입니다. 광주에서 애기들 셋이 해가지고 불해가지고 나가서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고가 이제 저한테 이제 앞으로 닥칠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게 남의 일처럼 생각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미혼모를 위한 각종 지원이 있지만 가정을 제대로 꾸리려면 자립이 필요한데 갓 자립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답답한 현실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끊기니까 엄마들이 거기에서 많이 자립 활동을 확실한 직장이 아니면 시작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들보다 더 큰 책임감으로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미혼모들을 사회가 감싸주려면 보다 따스한 포용의 시선과 현실에 맞는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집도이었던 강모 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강 씨가 근무 중이던 해남병원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남병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강 씨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10여 명의 환자들의 예약을 취소하는 한편 복막염 등 수술을 받은 환자 27명 가운데 후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 조선대학교 병원에 전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구속된 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해남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근무해왔고 해남병원은 강 씨의 구속으로 외과 의사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곧바로 모집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환자 폭행 사건으로 위탁이 해지된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위탁기관에 우임의료재단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우암재단이 오늘부터 5년 동안 제1요양병원 운영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암재단은 기존 위탁기관이던 인광재단으로부터 시립정신병원과 제1요양병원을 인계받아 환자 치료와 요양관리를 오는 2023년까지 맡게 됩니다. 지역의 중견건설사인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인수가 최종 확정될 경우 호반이 업계 3위로 올라가면서 건설업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호반 베르디움 브랜드를 보유한 지역업체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매각가는 1조 6,200억 원 이상, 채권단인 산업은행 지분 50.75% 가운데 40%만 우선 사들이고
나머지 10.75%는 2년 뒤에 분할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1989년 자본금 1억 원으로 출발한 호반건설은 직원 5명을 갖춘 임대주택 사업자로 시작해 현재는 시공 능력이 13위까지 급성장했습니다. 최종 계약을 통해 두 회사가 합칠 경우 10조 7천억 원을 갖춘 시공 능력 업계 3위의 기업이 됩니다.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아파트 사업만 해온 호반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우 인수에 나선 것이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호반은 국내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로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과거 금호의 경우처럼 대우건설이 이번에도 승자의 저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와 우려 속에 채권단은 앞으로 정밀 실사를 거친 뒤 주식 매매 계약 체결과 함께 이르면 상반기 안에 최종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경영진과 채권단에게 촉구했습니다. 채권단과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3개월째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이라는 무기로 구조조정과 자구 괴간을 강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책위원회는 경영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도 없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자구 계획과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의 한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사측이 노동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다수 비정규직 직원들은 관리직, 정규직들과는 달리 시급제라 급여가 삭감되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었다. 또한 휴게 시간도 1시간에서 40분으로 줄어들고 업무 준비 시간과 마감 시간은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최저임금 무력화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설립하자 사측이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의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천여 가지 이야기를 모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지역에서 구전되어 온 설화들도 함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의 연구 책임자였던 김덕진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검색창에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또는 줄여서 네. 광주역사문화자원을 치시면 홈페이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크게 3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문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는 50개의 웹툰 네. 그리고 100개의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문화자원 1천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원천자원 1,000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 지도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스토리 소재지가 지도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구성이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광주 시민 또는 전 국민이 또 손쉽고 유익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좋은 이야기가 창작되고 네. 더 좋은 콘텐츠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일단 천여 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데 예. 근데 수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팀이 예. 이제 우리 경험 그리고 기존에 나온 연구를 토대로 영역별로 모아보니까 한 2~3천 개 정도 됐습니다. 네. 그것을 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가지고 1,000개로 이렇게 압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천불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 1,000개를 그 선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소장님이 기억하시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하나만 추천을 해 주시죠. 요즘 그 뭐 AI 때문에 우리 남도가 참 고생하잖아요. 네. 그 가운데 오리.
네. 혹시 유동 그 오리 오리탕집 그 거리가 있는데 상당히 관광지도 유명하고요. 예. 맛집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970년대인데요. 나주 금천에 살고 있는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청년이 이 오리 팔로를 고심하다가 유동의 어느 한 식당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오리에다가 미나리, 들깨 가루를 곁들여서 먹이면 참 좋다라고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식당 주인이 정말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손님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오리탕집을 연 결과 오리탕 거리가 형성되었답니다. 오늘날의 거리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예. 자, 이렇게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홈페이지가 어떻게 활용을 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이 좀 보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혹 국민들께서 우리 광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훈훈한 광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작업을 마치고 나니까 뭐 부족한 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후일을 기약하고자 합니다. 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 활용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일본 오키나와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김기태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과 선수들 40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은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오는 3월 8일까지 40일 동안 체력훈련을 통해 기량을 다듬을 계획입니다. 기아는 이번 전지훈련에서 일본과 국내 프로야구 팀들과 함께 연습 경기도 가질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를 준비 중인 윤난실 전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윤난실 전 센터장은 생활정치를 통한 진보적 변화 등 그동안 추구해온 가치를 지키며 책임 있게 현실을 바꾸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센터장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광주시 의원을 지냈고 지난 2010년에는 진보신당 후보로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뒤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광주에서 순회 경청 투어를 갖고 지방선거와 개헌 등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연구원 경청 투어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더 나은 민주주의의 실현, 지방분권 개헌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 5.18 정신의 헌법전론 수록과 마을 공동체 회복 등의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영호남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광역철도망 구축 등 공동 대응할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광주와 대구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과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 등을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차기 의장으로 선임된 윤장현 시장은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수영대회 성공 개최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지역의 건설사 가운데 중흥건설이 올해 아파트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지회에 따르면 중흥건설이 올해 전국 11개 지역에 총 9,30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지건설 8,900여 가구, 우미건설 7,400여 가구, 제일건설 6,800여 가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고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 아파트 공급 계획이 시장에서 소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캄보디아와 네팔에서 활동 중인 광주진료소가 몽골에도 문을 엽니다. 광주시는 광주국제협력단과 함께 몽골 광주진료소에서 일하게 될 인력과 물품을 환송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는 15일에 문을 여는 몽골 진료소는 다른 광주 진료소와 달리 치과 진료 등에 필요한 장비를 차량에 싣고 초원을 이동하며 의료 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해보다 음식물 쓰레기를 30% 이상 줄인 공동주택은 한 달 동안 쓰레기 처리 비용 수수료를 30% 감면받게 됩니다. 서구는 지난해 쓰레기를 가장 많이 줄인 공동주택 6곳에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줬는데요. 올해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률 30% 이상 달성한 공동주택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말 나주 혁신도시 일부 아파트에서 흐린 물이 나온 것과 관련해 나주시와 국가공인기관이 수질 조사를 한 결과 수돗물 수질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개별 저수조의 상태 등에 따라 탁수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며 수질 관리에 힘쓰고 실시간 수질 측정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올해 기념행사에서 쓰일 슬로건을 다음 달 7일까지 공모합니다. 담겨야 할 내용은 5.18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촛불 민주주의 등이며 최종 선정된 슬로건에는 상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남 지역의 대표 관광지와 맛집, 전통공연 등을 저렴한 가격에 체험할 수 있는 패키지형 버스 관광 상품이 운영됩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당일 코스와 1박 2일 코스, 그리고 2박 3일 코스를 선택해 다녀올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관광협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국악예술 강사 소리공연단 30만 원,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오비 고미회 50만 원, 가정 산소치료 수공 헬스케어 30만 원, 광주 서남동 선운진 아리츠 아파트 20만 원, 어룡동 16통 소촌 이지 스위트밸리 3차 30만 9,680원, 수완동 수완 2차 중흥 S클래스 20만 원, 봉선동 금호타운 2단지 100만 원, 지원 2동 월남 호반베르디움 2차 아파트 78만 4천 원, 학동 이간의 한우방 10만 원, 울림동 SM마트 10만 원, 미륵사 해법스님 10만 원, 영광군 영광읍 와룡 1리 20만 원, 학정 3리 15만 원, 남천 1리 20만 원, 장성군 장성읍 수산 3리 13만 원, 안평 4리 9만 원, 남면 3태 1리 20만 원, 3태 2리 11만 원, 월정 3리 15만 원, 행정 1리 10만 원, 마령 1리 10만 원, 덕성 1, 2와 1리에서 각각 20만 원씩, 분양 3리 30만 원, 분양 2리 20만 원, 분양 1, 2 35만 원, 화순군 화순읍 도웅 1구 15만 4천 원, 1심 5구 30만 원, 설화 4차 자치위원장 임미남 5만 원, 신기 3구 20만 원, 감도 2구 5만 원, 감도 3구 5만 원, 담양군 창평면 의향 2구 5만 원, 유곡 2구 8만 원, 오강 2구 10만 원, 구례군 구례읍 3일 경로당 5만 원, 문청면 주견마을 110만 원, 나주시 공산면 신곡 2구 10만 6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